최근 리그 3경기에서 패무무를 기록하며 승점을 2점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라리가 단독 선두. 아틀레티코의 승점 차이는 단 1점에 한 경기를 덜 치른 바르셀로나가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득실차로 인해 잠깐이나마 선두를 내주겠지만 최종적으로 1위를 지켜내며 우승할 자신들이 있지. 2025년 5월 11일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의 클라시코. 사실상 이 경기에서 우승팀이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리그 맞대결에서 4대0으로 완패했으며 수페르코파에서도 5대2로 무너졌지만 은바페와 벨링엄이 정신을 차린 지금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엘 클라시코에 아직 3달 가까이 남아있지만 정작 급한 경기는 당장 이번 주에 있다는 거 알지?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 경기를 3대2로 승리했으니 홈에선 더 완벽한 승리와 함께 16강 진출 문제 없겠지? 안필드의 리버풀, 캄노우의 바르사만큼이나 베르나베우의 레알 역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에 진출하지만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승리로 장식해보겠습니다. 밀란에게 한번 바르사에게 한번 이번 시즌 홈에서만 벌써 2패를 기록한 만큼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알지? 결승골을 넣은 선수에겐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니 결승골 보너스라면 어차피 제가 다 먹을 텐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금 미리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은바페 자네가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지만 그 골이 결승골이 된 건 한 번도 없지 않던가? 매 경기 한 골씩만 넣고 있는데 최소한 멀티골에 헤드트릭은 넣어줘야 결승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솔직히 골수는 바페 형보다 모자라지만 결승골이라면 항상 저 벨링엄의 발끝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1차전 역시 홀란드의 멀티골로 맨시티의 희망이 생기려던 찰나 제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절망으로 바꿔놓았으니 이번에도 저만 믿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맨유에서 자네에게 1군 자리를 보장해주며 자네가 레알이 아닌 맨유로 이적했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중원을 꾸려야 할지 상상도 못하겠다니까. 결승골의 사나이 주드 벨링엄, 포스트 지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건방진 패박이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해주게나. 아이 뭐 결승골이야 누가 넣든 이기면 장땡이라지만 맨시티가 그리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리그 우승 실패가 확정적인 상황이고 하니 챔스 우승에 전력을 기울일 테고 김덕배의 패스를 동반한 홀란드의 결정력이라면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것도 얼마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홀란드라면 고맙게도 알아서 나가리가 됐던걸. 뭐 상대팀이라 해도 선수의 부상이 기뻐할 일은 아니겠지만 얼마 전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어떠한 충돌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으며 원래 충돌 없는 부상이 훨씬 더 위험한 거 알지? 패박이 그 양반이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 불리는 건 변칙적인 전술에 더해 상대방을 속이는 능력까지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보나마나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우리 레알을 방심하게 만들려 한 연막 작전이라 생각하며 맨시티가 지금 연막 작전이나 펼치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 않던가? 뭐 정확한 출전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에겐 상당한 호재라 보이는데. 홀란드 하나 믿고 겁도 없이 알바레스를 팔아버린 업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롭게 영입한 마르무시가 있긴 하지만 원톱으로 쓰긴 애매한 선수관이 정말 홀란드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미 이겼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겠지만 챔스의 여신이 챔스 최다 우승에 빛나는 챔스 DNA V클럽 레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봐야지. 리그 챔스 코파델리 여전히 트래블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은바페, 벨링엄, 비니시우스 발롱도로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골을 집어넣으며 아주 그냥 맨시티를 박살내 버려야 한다는 말이지. 수고했다 홀란드.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에 한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며칠 뒤 있을 레알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 대비하여 가짜 부상 퍼포먼스로 상대를 방심시키는 고단수의 연막 작전까지. 이러니까 내가 알바레스를 가차없이 팔아버리고 너 하나만 믿고 가는 거 아니겠나? 가짜 부상이라뇨? 제가 지금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잘생긴 얼굴 못지않게 연기도 수준급이란 건 알겠는데 나한테까지 숨길 게 뭐가 있어?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똑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난이라뇨? 아이고야 그 몇 마디 했다고 그새 더 아파져서 이젠 이렇게밖에 못 서 있겠네. 너 이 자식 지금 엄살이나 부리고 있을 때야? 이번 경기에서 지거나 비기면 16강도 못 가보고 탈락이라고. 이 상태로 무리해서 경기를 뛰었다가 16강 진출은 고사하고 로드리 형 옆방으로 입원하게 생겼는걸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디까지나 괴물이 아닌 사람인 관계로 시즌 아웃이라도 피해보고자 이제 그만 들어눕겠습니다. 풀썩. 아니 스트라이커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들어누우면 어쩌잔 거야? 일단 16강에만 올라가면 그때 가서 며칠 쉬게 해줄 테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짜식아. 아파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녀석을 경기에 내보내봤자 10분도 못 뛰고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면 항상 알바레스의 공백이 아쉽긴 하지만 새롭게 합류한 마르무시 역시 분데스리가 득점 2위에 올라있던 녀석이며 얼마든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녀석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거의 한 경기당 한 골을 넣을 수 있던 건 파트너 에키티케 덕분이었다는 거 몰라? 마르무시는 토토브로 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로서 최전방에서 홀로 스트라이커 임무를 수행하긴 단조로운 드리블 패턴과 살짝 아쉬운 피지컬로 인해 어찌됐든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녀석밖에 없고 하니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포든을 파트너로 붙이거나 저 균도안을 시프트해서 제로톱으로 올리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를 쓰지 못한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뉴캐슬 전에 홀란드를 쓰지 않은 거였는데 충돌도 없이 발생한 부상이라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홀란드의 부상 타이밍이 그야말로 최악이라 할 수 있지만 레알도 현재 수비수가 줄줄이 부상이라는 거 아시죠?
카르발과 밀리탕은 시즌아웃에 리디거 알라바 역시 적어도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할 테니 추아메니의 땜빵 센터백이나 카스티에스 코르반 유망주가 상대라면 홀란드 없이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만 지난 1차전 역시 추아메니와 아센시오가 센터백으로 나왔지만 홀란드를 제외한 그 누구도 골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 몰라? 심지어 그를 신원 유효 슈팅은 고사하고 그냥 슈팅도 한번 때리지 못했으면서 저 역시 슈팅만 2차례에 한 골도 못 넣은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레알과 맨시티엔 감독 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안첼로티가 상대라면 과르디올라 감독님의 필살 전술 이른바 필승법을 가동해 전술적인 승리를 가져온 게 결승 4강, 8강, 16강도 아니고 고작 16강 진출이 걸려있는 플레이오프에서 필승법을 가동하라고? 이번 경기를 지면 곧장 탈락인데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전술을 선보인다면 패빠기는 이제 퇴물이란 말도 사라질 수 있을 거라 보이며 벌써부터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겠지? 레알을 잡고 16강에 올라갈 필승법은 이른바 전뱅 디아스 작전이다. 큰 키에 빠른 말을 겸비한 디아스 자네가 최전방으로 올라가 마르무시아 투톱을 결성 후방에서 찔러준 롱패스와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마르무시에게 연결한 뒤 마르무시는 마무리에만 집중하는 작전이지. 전설로만 전해오던 전뱅 디아스를 드디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 센터백을 전방으로 올릴 바엔 차라리 저 제로톱으로 올리시는 게 188cm의 추아메니를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려면 187cm의 디아스가 그나마 베스트라는 거 몰라? 일단 시작은 센터백으로 출전해서 경기가 안 풀리는 즉시 전방으로 올릴 테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입단속 단단히 하고 우리 맨시티가 3년 연속 챔스에서 레알과 맞붙고 있다는 거 알지? 작년엔 비록 8강에서 만나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지만 재작년 챔스 준결승에선 내가 어떤 식으로 레알을 꺾고 결승에 올라 트래블 우승까지 달성했는지 전재 감독 펫박이 에피소드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자고! 발롱도르 위너가 2명이나 있었으며 챔스 DNA까지 보유한 레알이었지만 자그마치 4골이나 집어넣으며 4대0 대승. 우리 맨시티가 2년 만에 다시 챔스 결승 무대에 올라왔다. 아니 근데 감독님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지셨는데요. 결승에 올라간 기념으로 빤스가 밤을 새워 그려줬는데 어떻게 봐줄만한가? 뭐 진짜로 비기어를 들어올린다면 가발, 트래블까지 달성한다면 모바리지까지 부탁할 예정이며 감독님께서는 빡빡이로 계실 때 가장 빛난다는 건 모르십니까? 아무튼 챔스 최다 우승 레알의 최다 출장을 경신한 안첼로티 감독이었지만 홈에서의 맨시티, 영국에서의 펫박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뭐 멀티골을 기록한 실바의 원맨시였다고 말들 하지만 저 귀신 균도안이 있었기에 대승이 가능했다는 거 아시죠? 주장인 균도안 너도 제 몫을 다해줬으며 에이스 3인방 김덕배 홀란드 그릴리치 역시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주었지. 그래도 오늘은 실바 형한테 에이스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다비드 실바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마냥 다다박 드리블 패스 슈팅 그야말로 만점짜리 활약이었습니다. 뭐 오늘만큼은 베르나르도가 다비드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지. 아이 이 자식은 어떻게 된 게 이적설이 뜨면 뜰수록 잘해지는 거지? 공격만큼이나 수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의 역습 위기가 있었으나 제가 벤제마를 완벽히 봉쇄했고 아칸지가 후드리그를 지워버렸으며 워커는 그야말로 비니시우스의 담당 일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케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했던 수비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3명 모두가 맥과이어보다 저렴한 선수였다는 게 오늘의 우승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아무튼 공격과 수비는 물론 삼선에서 공수 조율에 힘써준 로드리거 스톤스 교체 투입과 동시에 쐐기골을 만들어낸 보든과 알바레스까지 주전부터 후보까지 구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맨시티야말로 현 시절 유럽 최강의 클럽이자 비기어를 넘어 트래블의 주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리그 우승이라면 남은 3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기더라도 확정이니 까놓고 말해 100%라고 할 수 있으며 FA컵 역시 지금의 상승세라면 맨유를 꺾고 우승할 확률이 90%는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세리에와 인테르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레알까지 잡고 올라온 우리 맨시티가 설마 인테르에게 지겠습니까? 구단 최초 챔스 우승 가능성 역시 최소 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실상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세대에 모두 100%라고 할 수 있지. 너희도 알다시피 난 과거 바르셀로나에서도 한 차례 트래블을 달성한 적이 있다. 때는 2009년 5월 내 생애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바르샤의 첫 트래블을 확정지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한 줄 아나? 그야 뭐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으니 끊임없는 축하가 잇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축하도 있었지만 솔직히 메시발로 우승한 거지 펫박이가 한 게 뭐 있냐?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부임 첫 해부터 구단 최초의 트래블을 견인했음에도 그저 메시발이었다는 꼬리표가 아직까지 따라다니고 있다고. 확실히 감독님께서는 바르샤와 미넨에 이어 맨시티까지 매번 강팀에서 화려한 선수들만 맡아왔기에 팀빨과 선수빨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우셨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 할지언정 제대로 된 감독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뭐 적절한 비유가 맞나 싶지만 지난 겨울 1조 가까운 투자를 했던 첼시만 놓고 봐도 포터와 램파드의 합작품으로 더보기 리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뛰어날수록 강팀이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건을 그저 카탈루냐 촌뜨기 감독이 데뷔와 동시에 트래블을 차지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거겠지? 메시빨, 밀러빨, 덕배빨 그 지긋지긋한 선수빨 꼬리표를 떼어낼 방법은 역시 2번의 트래블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퍼거슨 영감님조차도 트래블은 한 번밖에 못 해봤으니 뭐 팀 전체로 따지자면 바르셀로나와 미넨이 2번의 트래블을 달성했으나 한 명의 감독이 2번씩이나 해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 그 위대한 업적에 가장 가까운 감독, 유럽 최초로 더블 트래블을 달성할 감독, 앞으로 딱 3경기만 더 이기면 나 펫박이가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다는 말이야.
그저 인상 좋은 빡빡이 아저씨로 보이는 감독님께서 무려 퍼거슨 영감님을 뛰어넘기 직전이라니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펩더 풋볼 과르디올라 감독님. 이게 다 너의 완벽한 수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지? 너 역시 생애 첫 트래블을 미리 축하한다. 후뱅더 전뱅 디아스. 산통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축하까지는 너무 김치국이지 않겠습니까? 아예 어째서인지 리거 챔스까지 우승해놓고 FA컵에서 망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야 임마 잭더 시추 그릴리시. 우리 결승 상대인 맨유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고작 2승밖에 못 챙겼다는 거 알지? 챔스 티켓을 지키는 것조차 간당간당한 놈들이 압도적으로 리그 1위에 올라있는 우리 맨시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마샬 대 홀란드의 싸움이라면 볼 것도 없는 수준이겠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건 챔스의 인테르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무승 이후로 폼이 떡상 중인 라우타로는 물론 한다노비치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한 골키퍼 오나나 역시 야 임마 엘링더 엄지훈 홀란드 인테르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에딘 제코가 우리 맨시티에서 벌어진 선수라는 건 알고 있나? 뭐 오히려 팀을 떠난 뒤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지만 그 녀석 나이가 벌써 37살이다. 곧 있으면 40살인 스트라이커가 워커 디아스 아칸지를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제코 선배한테는 미안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그때 가면 아케까지 돌아올 텐데 라우타로부터 제코 선배까지 슈팅은커녕 공을 만져볼 수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 케빈 더 패스 데브라이너가 뭘 좀 아는구먼. 뭐 내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우리 맨시티의 유일한 약점은 나 페빠기의 명장병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 명장병마저 완치되었다는 거 알지? 확실히 정상적인 포메이션만을 고집하시는 것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덕배를 최대한 필드에 두는 것까지 전과 많이 달라지셨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완치인 거 맞으세요? 명장병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결승에서 재발한다면 과르디올라 선생께선 명장병 완치가 맞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 그렇게 불안하시면 지금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보세요 선생, 만약 챔스 결승을 앞두고 홀란드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야 뭐 당연히 후뱅 디아스를 전뱅 디아스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대로 알바레스를 쓰겠습니다. 그럼 만약 골키퍼인 에데르송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5실점을 하면 무너졌다 해도 챔스 결승에 선발로 내보내실 겁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릴리시에게 골키퍼 훈련을 아니지 아니야 에데르송을 믿고 골키퍼 장갑이나 하나 새로 사주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군요. 인테르와의 챔스 결승전 김덕배 선수가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맨 오브 더 매치는 김덕배, 우승의 주역도 김덕배, 맨시티는 곧 김덕배라는 함성이 터지기 직전이라면 그래도 계속 교체 없이 가겠습니까? 어차피 우승이 확정적이라면 무조건 벤치로 불러들여야죠. 그날의 주인공은 무조건 제가 되어야 할 텐데 어디 건방지게 선수 따위가 아니라 당연히 주인공은 감독이 아닌 선수가 돼야죠. 무조건 풀타임으로 뛰게 하면서 미리 발롱도르 장식장까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과르디올라 선생의 몸에 있던 명장병 세포는 완벽히 사라졌으며 앞으로 그 빈자리를 명장 세포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들 들었지? 이제 나 과르디올라는 명장병을 이겨내고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만수르 구단주님, 유럽 최강 맨시티의 보석과도 같은 김덕배와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시티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실험에 미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우승에 미친 트래블 메이커를 향하여 미엘스 크루이프 퍼거슨 펫박이 렛츠고! 네 눈을 보면 난 트러블 메이커, 형 곁에 서면 난 트러블 메이커, 한 골만 더 패스 좀 더 인테르 정도로 우릴 어쩔 수, 오나나 까불지 못하게 전방 장악해놓고 라우타로 다리 사이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 바스톤이 제끼고 멀리 달아나버려. 우린 트래블 메이커. 자자 신나는 건 알겠다만 노래는 거기까지 하고, 우리 맨시티가 구단 최초로 챔스 우승은 물론 트래블까지 달성했다. 먼저 주장인 균도안부터 소감이 어떻지?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샬케 유스 선수로 있을 무렵 전지 훈련으로 LA에 갔을 때였던가요? 그 당시 미국에선 축구보다 야구가 인기였지만 그만 소감을 얘기하랬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무튼 네가 그토록 바라던 챔스 우승에 성공했으니 엉뚱한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재계약박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다음으로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뱅 디아스, 자네 소감이 어떻지? 뭐 간단히 말해 후뱅부터 전뱅까지 모든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월클 센터백답게 소감도 월클이구먼. 자네를 비롯해서 워커와 스톤스, 아케와 아칸지까지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수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수비가 월클이었다면 공격은 월클이지 않았습니까? 덕배형의 천재성과 홀란드의 파괴력에 묻혀서 그렇지 저 그릴리시 역시 측면을 제대로 휘저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 시추 너도 수고 많았다. 아무튼 세계 최초로 두 번의 트래블을 거머쥔 나 펫박이의 제자들답게 선발이고 후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월드클래스.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 맨시티가 유럽을 넘어 세계 최강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 맨시티가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면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역시 우리 맨시티에서 나오겠죠? 뭐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굳이 7개나 있는 녀석한테, 굳이 미국으로 떠난 녀석한테 굳이 8번째 발롱도르를 주는 건 좀 아니지 않겠나?
축구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너희 중에 한 명이 받아야지. 그럼 뭐 어지간해선 공격 자원 중에 나올 것 같고 명실상부 맨시티의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아이 덕배형 부끄럽게 왜 그래? 물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나 홀란드가 탈 가능성이 99%라 할 수 있지만 무슨 소리야? 맨시티의 에이스는 나 김덕배라는 거 몰라? 형이야말로 무슨 소리야? 맨시티의 에이스는 누가 봐도 나 홀란드이며 형은 그냥 내 패스 셔틀이라는 거 몰라? 내가 빵 셔틀도 안 해본 사람인데 패스 셔틀은 무슨? 그러는 너야말로 내 도움 셔틀이라는 거 몰라? 어찌됐든 도움보단 골이 더 주목받는다는 거 알지? 내가 리그는 물론 잼스까지 득점왕에 오르며 올 시즌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는데 발롱도르는 당연히 나 디카프리오의 차지가 되지 않겠어? 야 임마 조카프리오, 너 내가 없었더라면 그만큼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찔러주는 패스만 있었다면 케인은 한 시즌에 100골도 넣었을 거라고. 굳이 없는 사람 얘기까지 꺼내면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세우는 건 보통 질 것 같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알지? 뭐 형 나이도 있고 해서 양보할 생각도 있긴 했다만 막상 눈앞으로 다가오니 나도 포기할 순 없겠는데. 이 자식이 진짜. 고작 트래블밖에 못한 녀석들이 발롱도르는 무슨? 발롱도르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몰라? 보아니 형은 좀 빠져있지. 귀신이고 나발이고 형이 발롱도르의 길자면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난 이제 귀신이 아니라 퀸카인걸. 퀸카, my name is 일카의 긴도안 박찬. 호란 별명도 있지. 아무튼 도안이 형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트래블이 다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가 트래블 밖에라는 거야? 내가 말한 진정한 주인은 고작 23살의 나이로 트래블은 물론 월드컵까지 차지한 새로운 우승 목격자 알바레스를 말하는 거다. 알바레스의 우승컵이 많다고 해도 고작 홀란드의 백업이라는 거 몰라? 아무리 우승 목격자라 할지언정 벤치에서 쌓은 경력 가지고는 최대가 3등이라 생각하면 알바레스가 골을 못 넣은 것도 아니고 나왔다면 득점에 성공했는데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나 슈팅 대비 골 순도로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나? 그래 봤자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반 100골이나 집어넣은 나 홀란드와 비교나 되겠어? 전 유럽을 통틀어 가장 정확한 패스를 보여준 덕배형을 넘을 수 있겠냐고? 그거야 시상식 날이 돼봐야 아는 거 아니겠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올 시즌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올 시즌 트래블의 주인공 맨시티에서 나온다면 케빈 데브라이너, 엘링 홀란드, 불리안 알바레스, 아니면 혹시 안동균 씨 균도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발롱도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